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러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의 시술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에 오신 분이신데 그냥 엉덩이에 필러를 안 하려고 실리프팅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이식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거상술까지 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왜 필러를 안 하려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필러는 자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하면 뭐 엉덩이에 있는 게 다리까지 흘러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러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채우는 물질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필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필러의 부작용이라고 치면은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 그 부작용의 대부분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니라 반영구 필러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사례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 제제는 부모님들이 무릎 연골에 맞는 주사들도 사실 히알루론산 제제들이에요. 근데 그 제제는 순도가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 쓰는 히알루론산 제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굴에 쓰는 히알루론산 앰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피부에 바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필러보다 훨씬 순도가 낮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점막에 쓰는 히알루론산 제제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인공 눈물이에요. 우리 안과에서 받는 인공 눈물들 보면 뒤에 딱 돌려서 보면 히알루론산이고 성분이 그게 순도가 한 90%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디 필러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제제들은 99% 이상의 순수한 정제 물질들이에요. 근데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걸 사용한 게 한 30년, 4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필러 이렇게 해서 필러 딱 검색해보면 그 부작용도 되게 많이 뜨니까 아 필러는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아 내가 힙이 엉덩이가 너무 많이 처졌어요. 그러면 병원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처진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해라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서 넣어라 뭐 이런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님도 다리에서 지방을 빼서 엉덩이에 지방 이식도 해보셨어요. 근데 해도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왜냐면 내 다리에 있는 지방을 흡입이라는 기전으로 뺐을 때 그 지방 세포가 깨끗하게 남아 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넣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생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왜냐면 이미 내 허벅지에서 흡입을 했잖아요. 흡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흉터가 생기죠? 흡입을 하고 나면 피부색의 변색도 와요. 그 다음에 흡입한 부위가 정교하게 지방만 고스란히 빼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해지게 되고 다리에 지방을 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허벅지가 엉덩이를 지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엉덩이가 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또 돌고 돌아서 다른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실리프팅을 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실리프팅도 한번 보시면은 얼굴에 하는 실리프팅 보면은 굉장히 돌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턱선을 좀 매끈하기 위해서 돌기로 딱 걸어서 딱 걸어 놓는데 턱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악과 상악이 딱 이렇게 턱 관절에 이렇게 딱 걸려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 벌리면 돌기가 딱 걸고 있다가 바로 똑 떨어져요. 하물며 엉덩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이 변화되는 근육의 변화들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런 돌기에 있는 실을 아예 엉덩이에는 쓰지를 못해요. 하고 나면 굉장히 아픕니다. 간혹 해주는 병원들이 있는 것 같던데 하고 나면 고객들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엉덩이에 실리프팅을 뭐를 많이 하냐면 엘라스틴 꿈이라는 것도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엘라스틴 꿈은 뭐냐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아랫선에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가능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아랫선에 엘라스틴 꿈을 하게 되면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을 봤을 때 차라리 효과 없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효과 없으면 다른 시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해보니까 효과가 이렇게 없구나. 그러면 다른 리프팅 뭘 하면 될지에 대한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케이스는 엘라스틴 꿈을 힙 전체에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놨더라고요. 양쪽에. 그러면 옆에 골반도 있고 골반 뒤로 넘어가는 힙딥도 있는데 가운데 엉덩이만 이렇게 두 줄로 동글동글하게 말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만 볼록 튀어나와서 힙딥은 훨씬 더 심해지고요. 가운데만 몰아놓으니까 주변에 엄청나게 이게 폐임이 많이 생기고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그랬대요. 일단
일단은 가운데 업이 되지 않았냐. 근데 자기는 그거 하고 난 이후에 절대 목욕탕도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한 게 뭘 고민했냐면, 이게 동글동글 말아놓은 그 옆쪽에 훨씬 페임의 굴곡이 훨씬 심해지니까 거기라도 뭔가 좀 체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는데 정말 과연 내가 결혼했으면 남편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엉덩이 민망해서 사실 못 보여줄 정도일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분은 이 페임이 있는 부위를 저희가 좀 많이 개선을 해드리긴 했지만 시술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고요.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지방이 이식했죠. 그다음에 엘라스틱 꿈 실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비용을 들였는데 내 몸에 남아있는 거는 진짜 흉터, 망치카는 라인, 어디에서 보여줄 수 없는 나한테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필러 안 하고 돌고 도니까 고객님 부작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제가 한마디 해드렸는데, 사실 이 필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깜쪽 같은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히알루론산 필러 그렇게 부작용 생기는 필러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부작용 고객들이 다양한 부작용들을 물어보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100%에서 99%는 괜찮은데 1%라도 생기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이거나 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망설이고 다른 시술로 돌고 돌면 오히려 비용만 엄청나게 많이 들고 몸은 몸대로 고생만 많이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필러는 고객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시술을 했는데 빠지지 않아요. 고객님, 빠지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보시면 제가 올해랑 내년에 다르고요. 그 다음에 2, 3년 전과 지금 바디 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진 그 바디 라인에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나의 지금 현재 라인에 가장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게 필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지 마세요. 정말 고생하세요. 차라리 상담을 제대로 먼저 받아보시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지, 내가 이걸 몇 년을 끌고 가면서 조금씩 보충하더라도 내 바디 라인에 그게 이상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의 초이스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